예, 예, 잠깐, 이게, 잠깐 멈췄어요. 예, 다시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어디 가서 또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.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편익 분석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맥락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지불 의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전체 내용 중에서 한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미처 이제 못한 게, 요거를 하는 이유 두 가지. 예,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예. 하나는 이제 이 웰빙 이게 좀 번역하기가 잘 산다 뭐 이런 건데 두 번째는 이것도 조금 뭔가 자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결정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웰빙이고 하나는 자치인데 자기 결정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의지 개념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하나는 이제 웰빙이고 하나는 자치인데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이런 거죠. 어, 아니 이제 지불의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얼마를 지불할지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. 물어보는 건데,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거죠. 예. 어,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버는데, 예를 들면 수돗물 정화를 위해서 얼마를 지불할래 했을 때, 예를 들면은 뭐 이게 50만 원이다.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니,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200만 원인데, 그 중에서 4분의 1을 수돗물 정화를 위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럼 나머지 이제 15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나머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웰빙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. 이런 그 웰빙의 수준이 조금 감소할 수 있겠죠. 그 쉽게 말해서. 예. 아니, 그러니까 이 금액이 줄면 여러분들이 준 금액만큼 딴 일을 할 수 있잖아요.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, 만약에 이 수돗물을 정화한다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? 지불 의지를 묻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스스로.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. 만약에 수돗물 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좀 쉽죠.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을 내라. 이렇게 하면 문제는 50만 원을 낼 수는 있는데 50만 원을 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복지 수준은 감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못 박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만큼 내라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불 의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. 예.
그래서 지불의지 개념을 사용한다는 얘기고요.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에요. 같은 맥락인데, 그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. 예를 들면은 나는 5만 원만 지불할래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5만 원만 지불할 거라고 결정을 했어요. 예. 결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아니야. 8만 원 내.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위험을 얼마나 할지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외부적으로 그러면은 8만 원이 필요하니까 더 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5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비용만 나는 지불하고 그 나머지 돈은 내가 다른 데 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제로 그 8만 원을 5만 원이 부족하니까 8만 원을 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조금 자의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의지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불의지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나는 웰빙이고, 하나는 자기 결정이죠. 자기 결정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거꾸로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요.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보험을 만약에 여러분들 월급이 200인데 보험을 얼마나 낼 거냐? 내가 보험료로 얼마만큼 지불할 거냐? 이것은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제일 좋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위험에 노출되기 싫어서 나는 뭐 한 50만 원 정도는 뭐 그냥 보험료로 낼래 이런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뭐 그냥 한 30만 원만 보험료 내고 나머지 170만 원은 내가 쓸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그냥 제일 낫다는 거지. 자기가 결정하는 게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보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불 의지 개념을 사용하는 게 조금 맞다라고 보는 거죠. 예. 지불 의지 개념. 그러니까 각자가 얼만큼 지불하는지를 각자가 정하는 것이 가장 맞다. 가장 합당하다. 그 웰빙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. 내가 잘 사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그냥 제일 낫죠. 제일 합당하죠. 남이 결정해 주는 것보다는. 예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지불의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불의지를 사용하자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제 반론.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 편익 분석, 특히 비용 편익 분석 중에서 그 지불 의지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,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뼈대는 다 이야기 드렸는데,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, 지불 의지 개념은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, 배아 줄기세포 연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. 요건 제가 여기 조금 적어놨어요. 적어놨는데, 자,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우리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.